오늘은 2월 8일입니다. 5일 전에 입춘이 지났고 벌써 홍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 녹듯이 말끔히 녹아버리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금 100세 인생을 살면서 장수란 과연 축복이 될까 또는 재앙일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 재산과 건강과 친구에 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구란 과연 무엇이며 왜 친구가 소중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술집에 가보니 이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야, 이쁜 자식도 어릴 때가 좋고 마누라도 사랑이 뜨거울 때가 부부 아니더냐. 형제간도 어릴 때가 좋고 벗도 형편이 같을 때가 진정한 벗이 아니더냐. 돈만 알아 요망지게 살아도 세월은 가고 조금 모자란 듯 살아도 손해볼 것 없는 인생 살아 속을 줄도 알고 질 줄도 알자. 친구야, 큰 집이 정칸이라도 누워 잠잘 때는 8자 뿐이고 좋은 밭이 만평이 되어도 하루 쌀 한 대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이니 몸에 좋은 안주에 소주 한잔하고 묵은지에 우리네 인생을 노래하면서 살자. 멀리 있는 친구보다 지금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더냐. 이 글 속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늘상 회자되는 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심 깊게 기억하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 사는 거 다 별것 아니고 거기가 거기더라는 뜻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아봤자 사람 사는 일 무슨 특별하게 뾰족한 수도 없고 그저 그렇다란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루 밤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남들 쓰는 말과 다른 말을 쓰면서 살던가요? 100원 버는 사람이 1000원 버는 사람 모르고 100원이 최고인 줄 알고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아닌가요? 많이 벌자고 남 울리고 자기 속상하게 살아야 한다면 벌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인생살이라고 보아집니다. 나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 그 말 정말입니다. 내 거 소중한 줄 알면 나무 거 소중한 줄도 알아야 하고 네 거 내 거 악쓰며 따져봤자 관 속에 넣어가는 것은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남녀 간에도 뭐 예쁘네 못났네 따져봤자 컴컴한 어둠 속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너 자식 내 자식 따지지 말고 그저 다 같은 내 새끼로 알고 부모 키워내면 이 세상 왔다가 간 임무 완수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그 세상 원망하며 세상과 싸워봤자
자기만 상처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자기 속 편하고 남 안 울리고 살면은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남들과 좀 틀리게 살아보자고 바둥거려 보았자 남들도 나와 똑같습니다. 모두가 남들을 따라서 바둥거리며 제살 깎아먹고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잘 산다는 사람 들여다보니 별로 잘난 데 없이 늙어가는 모습은 그저 그렇게 서로 같더란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안 배웠어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삽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다 거기죠. 그저 허물이 보이거들랑 슬그머니 덮어주고 토닥거리며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친구란 어떤 관계여야 할까? 이 친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그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일반적으로 볼 때 친구란 평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란 우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상담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곧 평소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친구인 것입니다.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 꿇어 일으켜주는 사람, 슬플 때 기대어서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 내가 울고 있을 때 그 얼굴에서도 몇 가닥의 눈물을 보이는 사람,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언짢은 표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나 진실된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그런 사람, 갖고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즐겁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 이 친구란 서로 제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그러한 사이, 그저 말만 같이 해도 같이 마음이 좋아지는 사이, 그런 것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고사에도 진정한 친구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삼강오륜 후 하나인 믿음으로 벗을 사귄다는 뜻의 붕우유신을 비롯해서 질환지교, 이인동심, 교의이신, 수어지교, 막역지우같이 진정한 친구를 지칭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평생 동안 두세 명도 아니고 단 한 명의 친구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정을 수호할 그런 진실한 친구를 갖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서로가 애롭지 않게 심심파적으로
함께 어울리며 애환을 나누는 그런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 친구라고 지칭을 해도 이 논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생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 우테크 이러한 시대 환경에서 왜 이런 친구가 소중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1960년대에는 56.3세였던 것에 비해서 60년 만에 거의 30년의 수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주변을 살펴봐도 80대, 90대가 되어도 정정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과학이 가져다 준 선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장수가 축복을 받기보다는 끔찍한 비극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60세에 퇴직을 한다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백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 적당한 경제력과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긴 세월을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러한 신선의 고통이 될지도 모르는 세월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돈과 건강을 가졌다고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부와 지위가 정점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몰락하는 일을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없다면 누구든 고도구 말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만 우테크에서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재테크에 쏟는 시간과 노력의 몇 분 후 일만이라도 세상 끝까지 함께 할 친구를 만들고 확장하고 엮어가고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 돈을 잘 버는 방법, 출세를 하는 법, 자식을 잘 키우는 것에만 길을 쫑긋하고 내세웠지, 이 친구 사귀는 방법은 등한시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를 소홀해 왔거나 망각해 왔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왔던 가족 구성체가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다시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요즘은 특히 노년에는 1인 독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빈곤이 크나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친구라는 존재는 더욱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10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을 하고
대부분은 독립 공간에서 혼자 살거나 실버타운 등 노인 전용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서울시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법, 우테크는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사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첫째는 그동안 소원하게 지내왔던 옛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서 전화 올 것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전화하고 카톡도 보내고 연락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 언제 한번 만나자 하는 말로 그냥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심 약속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전화나 또는 이메일로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설령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면적인 필요에 의해서이지 깊이가 있거나 진정성 있는 그런 친구 관계는 형성되기 어렵고 또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약간의 갈등만 있어도 내가 너를 언제 보았느냐는 식으로 인간관계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마치 술 먹기 위해서 만나는 한때의 술친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옛 친구와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와 장맛은 오래될수록 좋고 김치도 묵은 김치가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경우에도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두 개의 모임은 4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이 직장 생활할 때나 또는 특정 단체 활동 등 여타의 모임들은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해체되고 맙니다. 저 고향에서 70대 후반을 살아가는 선배들 중에는 이제는 한 마을 안에서는 같이 어울려 지낼 사람도 없어서 범위를 면 단위로 넓혀가지고 가번끼리 주기적으로 모여서 정담도 나누고 식당에도 가고 산에도 다니면서 노후를 애롭지 않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애로우니까 애로운 저지에서 서로 모여서 지내는 것이 서로 간에 위로가 되는 좋은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모여 지낼 때는 그런대로 의지도 되고 이안도 되지만 이런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 둘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은 100세까지 혼자 남아서 살아본들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상대도 없이 절에의 고도에서 애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친구 사이에서 기꺼이 봉사하는 직책을 맡으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을 하면 더 애롭게 지내는 것을 나의 주변에서도 종종 봐왔습니다. 이 날짜와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해비를 걷는 일 같은 임무는 귀찮고 성가시다고 이를 회피를 합니다. 오히려 이를 정당화합니다. 항상 남들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만을 따라오거나 약속일을 정할 때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별것도 아닌 사적인 이유로 이를 회피하거나 만나서도 회비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수동적인 처신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친구 사이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되기 쉽습니다. 저는 고향 중마 고들끼리의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힘든 일은 모이는 날짜 정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습니다. 이 회원이라야 7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날짜 정하는데 각각 이 구구각색의 이유가 있어서 몇 차례의 전화 통화로 간신히 날짜를 잡곤 합니다. 이 사소한 이유로 6명이 합의한 날짜를 단 한 사람이 사소한 이유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그러한 경우, 짜증스럽지만 이렇게 귀찮은 일일지라도 회원들을 위해서 묵묵히 해낼 때 친구 관계는 유지되고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회원들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회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오면서 모임이 있을 때면 불평, 불만 한 번 없이 언제든지 운전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 중에는 이런 분도 한 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마음 놓고 술도 마시고 즐기고 하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일일이 따지거나 사생 결단 내려고 심한 다툼을 하거나 고고한 변명을 하거나 이 말 저 말 옮기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을 헐뜯는 일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지사를 하거나 나무 생활에 참견한다거나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는 것도 속 보이는 일입니다. 청하지 않으면 충고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칭찬하는 말도 진정성 있게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간이라도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아야 신뢰를 받습니다. 특히나 약속된 시간은 칼같이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5분 전에는 미리 나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본 바탕이고 예의입니다. 되도록이면 오 예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70% 정도만 이루어지면은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베풀면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허물없는 친구 사이로도 끊임없이 매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상 반짝반짝하게 잘 씻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건 뒤로 미루면서
먼저 나쁜 포도주를 마시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술도 좋은 술부터 먼저 마시고 옷도 좋은 옷부터 먼저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성끼리라도 매력을 느껴야 오래 갑니다. 친구의 후줄근한 모습을 보면 내 인생도 함께 괴로워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지상정입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이 결코 매력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새로운 음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화제나 정보를 알아가지고 있어야 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매력 있는 대화 상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새로운 정보를 검색해 본다거나 이를 다른 친구에게 전하는 카톡이나 밴드 또는 페이스북 정도는 조작을 할 줄 알아야 이러한 시대 흐름의 대열에서 유행에 낙오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스스로만 더 외로울 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 어느 노인 한 분은 자녀가 애써서 스마트폰을 사주었는데 1년이 다 가도 카톡 하나 오지 않아 다시 폴드폰으로 바꿨다는데 이는 순전히 자기 탓이라고 보아집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줄기차게 배우고 익혀서 시대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인 7,000명을 대상으로 9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흡연, 음주,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인 지위, 경제 상황, 인간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끝에 의외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담배나 술은 수명과 무관하지 않지만은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인 지위, 경제 상황 등 그 어느 것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친구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즉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좋은 친구, 지인이나 나보다 손아래 젊은 사람, 이웃간 형제 자매도 좋은 친구입니다. 이러한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건강과 삶의 질을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정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 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낭송은 물풀의 님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며 날이 저무는데 마음 상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며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며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며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며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며